아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애 맡아주는 건 가족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어딨어? 이 입에서 감사하다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다. 제가 언제 부탁 안 했어요? 어머님이 맨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렇죠. 내가 심각하게? 네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내가 이제야 말 꺼내는 거다. 그래서 계약서요? 진짜 노망 나셨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돈까지 받으시겠다. 그래, 돈 받을란다. 남 좋은 일 시키고 감사합니다. 소리 하나 못 듣는 내가 바보지?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손주를 맡기려는 뻔질나게 오면서 시댁은 불편하다는 며느리에게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계약서 한 장으로 본때를 보여준 속 시원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하고 묵직한 실화 사연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전북 정읍.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더 걸어야 나오는 외딴 마을. 비포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붉은 벽돌 단층 집엔 67세 이말순 여사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났고 자식 셋은 뿔뿔이 서울로 올라간 지 오래. 가끔 전화나 오면 다행이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건 예사일이었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정해진 하루 일과였습니다. 해 뜨면 마당 쓸고 우체통 열어보고 장독대 뚜껑 열어 김치 수만 번 죽이고 시장 가서 묶음 파 한 단 사고 돌아와선 묵은지 썰어 반찬통에 나눠 담는 일. 살자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루를 쪼개어 사는 말순 여사에게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자주 꺼내는 말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요. 냄새도 나고 너무 답답해서 오래 못 있겠어요. 공기청정기도 없고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말투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말순 여사의 가슴 한켠에선 꾸역꾸역 시린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래, 원알긴 했지. 벽지도 바란 지 오래고 싱크대도 기울었고. 근데 사람이 불편하단 소린가? 집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건가? 그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조용히 지내려고요. 손주의 생일엔 시댁 쪽은 그냥 따로 챙기는 게 편하잖아요. 결국 식탁에는 말순 여사 혼자 남아 두 사람 먹을 갈비찜 앞에서 숟가락만 말없이 젓다 말곤 에휴, 내가 이걸 왜 했디야? 하고 중얼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시댁은 답답하다, 냄새난다 하던 며느리가 주말만 되면 아이 손을 잡고 번갯불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좀만 부탁드릴게요. 요가 수업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전화 한 통 없이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는 아이를 밀어넣듯 넘기고 운동 가방을 팔에 걸친 채 힐을 꿍꿍 울리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속으로 어휴, 또 시작이네. 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어서 와. 감기 안 걸렸지? 라고 말하며 손주의 신발끈을 풀고 작은 외투를 벗겼습니다. 작아진 티셔츠는 다시 꿰매 입히고 냉동실에 깊숙이 넣어뒀던 소갈비는 꺼내 찬물에 담갔습니다. 애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껍질 벗기는 손끝이 곱아도 멈추질 않았죠. 집은 불편하대 놓고 손주 맡길 때는 잘도 오네. 한쪽으론 서운했지만 손주 얼굴만 보면 그 마음도 사르르 풀려 배고프지? 이따 고기 줄게.
밥 먼저 먹자.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식탁엔 늘 혼자였지만 그 아이가 있는 날만큼은 집안이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살아야 하나. 작고 단단한 돌덩이 하나가 슬며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댁은 답답하다, 냄새가 나서 오래 못 있겠다며 명절에도 생일에도 제사에도 발길을 뚝 끊고는 바쁘다, 시댁은 분위기가 불편하다, 애 키우기도 벅차다는 핑계를 늘어놨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고 두 번은 씁쓸했고 세 번 듣고 나선 그냥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며느리는 아이 손을 잡고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꼭 알람 맞춰놓은 사람처럼 토요일 오전 10시 무렵이면 골목 어귀에서부터 어머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한 손엔 운동복이 꽉 찬 커다란 가방, 다른 손엔 손주를 끌듯 잡고 얼굴엔 진한 화장, 요가복 위에 무심하게 걸친 후드 집업, 그 위에 명품 로고 찍힌 가방 하나. 도통 시댁이 싫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가 수업 좀 다녀올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코어 운동이랑 명상 수업 병행하는 거예요. 말은 싹싹하게 했지만 말순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에서 뭔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요가를 저렇게까지 자주 다녀야 하나? 하지만 그 물음을 혼잣말로 삼킨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며느리도 몸이 힘들다니까. 나도 저 나이 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으니. 그렇게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처음 몇 번은 말순 여사도 차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를 넘기고 세 달을 지나니 며느리는 점점 스스럼이 없어졌습니다. 노크도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고 어머님 계세요? 도 없이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말순 여사가 아직 파자마 차림인데도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 오늘도 좀만 봐주세요. 도시락 데워주시고요. 애가 물을 잘 안 마시니까 중간중간 꼭 먹여주시고 낮잠은 1시쯤 꼭 재우셔야 해요. 하고는 잔소리를 잔뜩 쏟아낸 뒤 허둥지둥 차에 올라 떠나버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참 동안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내가 유치원 선생도 아니고 애 셔틀도 아닌디. 중얼거리며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젖병을 삶고 이유식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 열나는 이마에 손 얹고는 아이고, 우리 손주 힘들었구먼. 하며 정성껏 간호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애 맡길 땐 시댁이 편한가 보지? 갈비탕 줄 땐 잘도 먹고 손주 맡길 땐 냄새 안 나나벼.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수업을 그렇게 자주 다니냐? 요가가 그렇게 많나? 그러자 며느리는 특유의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요즘은 산후우울증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좀 쉬고 살아야죠, 어머님.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을 붙이지 못하게 그럼 부탁드릴게요. 5시엔 올게요. 하며 차 문을 쿵 닫고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꼭 육아도우미에게 아이 맡기고 서비스 이용 완료 버튼 누르는 고객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말순 여사의 집에선 장난감 소리, 젖병 끓이는 냄비 소리, 아이 우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말순 여사는 가끔 고요해지는 순간마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은 불편하다며. 근데 왜 이렇게 편하게 오는겨? 참말로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건가? 그냥 애 봐주는 기계로 보는 건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가 쿡쿡 쑤시는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웃어주면 또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 아이 하나 보고 매번 참아내고 있던 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토요일 아침, 말순 여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밥 줘. 하며 부엌으로 뛰어오던 손주가 그날은 방문 앞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라, 왜 그래? 아이를 안아보니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작은 손은 유난히 뜨겁고 끈적했으며 볼은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머리 아파. 그 말 한마디에 말순 여사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뜨겁다 못해 손바닥이 데일 지경이었고 얼굴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괴고 눕힌 다음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보았지만 아이는 금세 끙끙 앓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미리 약국이라도 들를걸. 자책이 밀려왔고 불안한 마음에 재빨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말순 여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애가 지금 많이 아프다. 열이 펄펄 나고 밥도 못 먹어. 지금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다. 어디쯤이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말순 여사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이 맡기셨으면 이런 상황도 좀 감안하셔야죠. 그냥 어머님이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뚝. 그 짧은 소리는 그간 쌓인 모든 정과 배려마저 단칼에 잘라낸 듯 차가웠습니다. 말순 여사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에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남아 맴돌았고 손엔 아직 열로 달궈진 손주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수건을 다시 적셔 이마에 올려주고 차가운 물을 입에 대보였지만 아이는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말순 여사는 아이를 두툼하게 싸안고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했지만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택시를 부르려다 다급히 동네 약국을 지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네요. 열도 높고 기도도 약간 붓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말에 말순 여사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약봉지를 들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작은 손주가 품에서 깊게 잠든 걸 느끼며 말순 여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하나 둘 흩날렸고 텅 빈 마음 어디선가 바람이 스치듯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틈으로 차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육아를 맡긴 거냐?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날 이용하는 거지. 이 관계 이젠 제대로 바로잡아야겠구나.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말순 여사는 몸도 마음도 탈탈 털린 사람처럼 침대 위에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주는 간신히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고 작은 입으로 숨을 쉬며 가늘게 코를 골았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말순 여사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지자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굴러가던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몸은 자꾸만 뒤척였고 눈은 감겨도 머리는 더 선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스스로에게 묻다가 어느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애들 키울 때 남편 없이 새벽 4시에 가게 문 열고 밤 9시까지 긴 밥만 말았는데 추워도 뜨거운 밥 한 번 못 먹고 더워도 선풍기 없이 부엌에서 김 서리며 일했는데 그땐 손에 굳은 살 박히는 줄도 몰랐지. 하루에 김밥 200줄 말고도 도시락 포장하고 장 봐서 끓이고 그게 그냥 내 일이었으니까. 그때를 떠올리자 머릿속에 희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고등어 2마리에 3,000원 깎아달라고 애쓰던 젊은 시절, 빨래 삶던 마당, 학교 마치고 엄마 하며 달려오던 아들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점점 닮아가는 손주의 오늘 모습까지. 근데 이 애미는 뭐가 그렇게 힘드노? 밥은 배달시키고 청소는 로봇이 하고 육아는 시어머니가 해주는데 그래도 힘들다. 죽겠다. 우울하다는 소리만 해. 애 하나 보라고 맡겨놨더니 나는 병원도 혼자 가고 열 나는 아이도 혼자 안고 다니고 이건 무슨 가족이고 무슨 효도고. 그 순간 눈을 감았지만 병원 다녀오던 풍경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택시 한 대 잡으려 우산도 없이 도로 옆을 뛰던 자기 모습, 신호등 앞에서 비에 젖은 채 손주를 감싸 안고 서 있던 그 떨림,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열 때문에 떨던 아이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간호사 호출 소리만 멍하니 듣고 있던 순간,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톡톡 울리는 정적이 온 방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작고 조용한 외침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스르륵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기만 했구나. 누가 알아주길 기다리기만 했지. 내가 나를 챙겨준 적은 없었구나. 이제는 나를 좀 아껴줘야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 결심은 크고 요란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고도 단단했습니다. 마치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촛불이 스스로를 다시 곧게 세우듯 말순 여사의 안에 있던 여자 말순, 사람 말순이 그 순간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순 여사는 낡은 장롱 옆 서랍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몇 년 전 남편 제삿날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빛이 바랜 전단지들, 포스트잇에 끄적인 간장 비율 메모, 그리고 오래된 계산기 하나가 덩그러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 고이 접혀 있던 A4 용지를 꺼내며 말순 여사는 마치 자신의 삶 한 조각을 펼쳐보듯 손끝으로 천천히 펴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불을 끄고 부엌 전등만 켠 채 작은 책상 앞에 앉은 말순 여사는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연필 대신 검은 펜을 꺼내 들고 작은 손글씨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돌봄 위탁 계약서, 돌봄 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돌봄 장소 정읍시 땡땡동 말순 여사 자택, 기본 돌봄비 월 80만 원, 10분 이상 지각 시 5천 원 가산, 식사 제공 1회 포함, 분유기 저기는 별도 제공,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고 말순 여사는 문장을 써내려가며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쓰게 될 줄이야. 그 말은 자책이 아니라 결심이었고 가족이라며. 왜 가족을 부려먹노? 그 한마디는 그간 쌓였던 서러움이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얇은 봉투에 곱게 넣고 문 앞 신발장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그 위에 손글씨로 강돌이 엄마께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이며 말순 여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시계가 10시를 넘기자마자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 틀렸습니다. 뭐야, 고장 났나? 한참을 누르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노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말순 여사가 얼굴도 표정도 없이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묵직하게 접힌 봉투 안엔 다름 아닌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육아비 월 80만 원, 늦으면 추가 요금 있습니다. 예, 이게 뭔데요, 어머님? 며느리는 당황 반, 어이없음 반의 표정으로 눈을 흘기며 물었습니다. 코끝이 벌름이고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죠. 말순 여사는 멈칫도 하지 않고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시간을 계산할랍니다. 당연한 줄 알고 맡기는 건 오늘로 끝이야.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고 문 앞에 굳은 듯 섰습니다. 손엔 강돌이 배낭, 어깨엔 요가 매트, 그리고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건 기막힘이었을까요? 황당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는 이 시어머니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하는 당혹과 당황의 기운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순 여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용만 당하는 시대는 나부터 끝낸다. 말순 여사의 계약서를 받아든 며느리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비죽 비틀리더니 결국 종이를 구겨쥐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우리 가족 맞아요? 가족한테 계약서를 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나름 공손하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누구보다 말순 여사가 먼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셨나, 이제 와서 뭔 생트집이람. 말순 여사는 조용히 눈을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무시, 얕봄, 비웃음. 그건 단 한 번도 며느리가 숨기려 한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참는 게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온 말순 여사의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깨어 신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뒷모습엔 오히려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 나선 말순 여사는 먼지를 털 듯 두 손을 한 번 툭 털더니 몸을 돌려 며느리를 향해 처음으로 단단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며. 그래, 가족이라며? 그럼 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고, 내가 병원 다닌단 말 들었을 땐 어디 아프세요? 그 한마디도 없었는데.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집 전체를 덮는 듯 묵직했습니다. 손주는 맡기면서 내 건강은 물어본 적도 없고, 명절엔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내가 김치 한 포기 담가 보냈을 땐 시댁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한다고 내가 감동할 줄 알았어? 말이 이어질수록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해졌고 그 차분함은 오히려 듣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참았다. 내가 애 맡길 때마다 내 손주니까 하며 아무 말 안 했고,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 얼굴 보고 참았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도 사람 대접받고 살 거야. 그 말이 끝났을 때 마당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고요 속에서 옆집 개가 멍하니 짖는 소리가 유난히 쨍하게 들렸습니다. 말순 여사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고 그 앞에 선 며느리는 뭔가를 말하려다 결국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건 화도 아니었고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음 겪는 시어머니의 낯선 단호함에 눌려 당황한 얼굴로 굳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손주가 말순 여사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말순 여사의 굳은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감촉에 말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나도 사람 대접받고 살란다. 네가 날 시어머니가 아닌 가정부로 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구겨진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 듯 조금 벌어졌다가 이내 꾹 다물어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 여사는 어떤 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더 큰 대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는 말도 없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굽 높은 힐을 끄는 소리를 내며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선 자존심이 구겨진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등은 어쩐지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짧지만 길었던 싸움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철제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래된 의자는 삐걱 소리를 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소리조차 반가운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가을 햇살이 얼굴 위로 슬며시 내려앉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묘한 평온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혼잣말 같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응원이자
그간 눌러왔던 감정의 정리 선언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작은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마당을 스치는 걸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위한 가족인지 이젠 헷갈리지도 않아.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더라. 그날 이후 며느리의 연락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항의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전혀 허전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졌죠. 손주를 맡기기 위해 새벽같이 준비하던 생활도 멈췄고 오늘은 몇 시에 올까 또 늦을까 눈치 보며 초조하던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오랜만에 부엌에서 혼자 끓인 된장국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웃들이 요즘은 강돌이 안 오대요. 하고 물으면 말순 여사는 어깨 한번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겠다고 딱 선을 그었더니 그 집이 신기할 정도로 조용해졌어. 누가 그러더라.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게 진짜 효도래. 그 말을 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는 조용히 웃었고 누구는 어머님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말순 여사는 마을회관을 나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아껴주기로 한 거 참 잘한 일이여.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가볍게 뺨을 스쳤고 그 길 위에 선 말순 여사의 뒷모습은 오랜만에 여유라는 두 글자를 등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순 여사님의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던 시간을 끝내고 늦게라도 자존심을 지켜낸 그녀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진짜 사연, 깊이 있는 이야기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공감 가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